내달부터 독일 타우루스 추종 모델 탐색 개발 KEFX 양산 실전 배치 시기 맞물려 운용 계획. 시장 선점하자 한화 LIG 등 수주전 본격화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채비. SW 통합은 과제. 전투기 이어 무장도 우리 손으로 공대지 미사일 10년 내 양산.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입찰 공고에 한화와 LIG 넥스1이 각각 입찰 제안서를 제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군은 중장기적으로 공대지뿐 아니라 단거리 및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국산화할 계획이어서 양사의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전투기 장착용 각종 미사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부터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사청이 지난 6월 공고한 탐색 개발 업체 입찰에는 한화와 LIG 넥스1이 각각 뛰어들었다. 업체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를 검토 중인 방사청은 실사 작업을 거쳐 선정 결과를 이루면 8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방위산업이 초음속 훈련기 겸 경공격기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전투기 무장을 우리 손으로 개발, 제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군은 우선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미사일 장착되나 우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는 일정이 잡혀있다. 공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소요 제기에 이어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검토가 끝나 8월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다. 약 3년으로 예정된 탐색 개발을 마치면 체계 개발과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양산 시기는 KEFX 양산 및 실전 배치 시기와 맞물려 2020년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실제 운용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추종 모델은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루스. 독일 완제품을 2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관련 기술도 일부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비 8,100억 원이 투입될 한국형 타우루스는 독일제보다 약간 작은 수준으로 최대 사거리도 400km로 다소 줄었다. 최초의 국산 미사일이라고? 그렇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미사일로는 처음 개발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히 방위산업을 육성해왔지만 전투기에 장착되는 국산 미사일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 공군이 쓰는 국산 무기는 재래식 단순 폭탄이나 폭탄과 위성항법 장치 글라이더를 조합한 활공폭탄 정도다. 매달고 비행하다 적이 지상권을 만나면 바로 투하하는 방식의 무기만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등도 가진 공대지 미사일을 한국이 이제야 처음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고도기술 부족과 플랫폼 부재. 설령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전투기가 없었다. 전투기 이어 무장도 우리 손으로. 공대지 미사일 10년 내 양산. 미국 휴즈 레이시온사의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파생형별로 80에서 150km라는 사거리와 정확도를 자랑한다. 한국형 전투기가 전력화하고 각종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하면 한국형 미사일 시리즈는 수적인 면에서도 공군의 주력을 차지할 전망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로 가능해져 한국은 단순 조립 생산, 면허 생산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독자 개발 기체와 고성능 직도입 기체를 보유, 운용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개량하거나 다른 무기 체제를 탑재할 수 있는 권한은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 설계와 지적 재산권이 외국, 주로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유도형 KGGB를 개발하고도 F-15K에 장착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단순한 기술로 F-15K에 통합할 수 있는 KGGB를 장착할 경우 전투기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려 결국 무산됐다. 독자 모델인 T-50마저
한국형 미사일을 달려면 기술을 제공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랜 소망이었던 무장 국산화가 눈앞에 온 과정에서 가장 큰 추동력은 KF-X.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유 모델 전투기가 현실화하면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봐야 탑재할 플랫폼이 없다는 족쇄도 풀렸다. 물론 미국 등 선진기술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달가운 일이 아니다. 자국산 미사일을 수입하던 국가가 수입 대체를 넘어 수출까지 가능할 정도의 고성능 제품을 만들면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만, 브라질, 터키에도 뒤졌으나 원천 기술을 가진 주요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꺼린다는 점은 한국이 고유 모델 전투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에 앞서 공대지는 물론 공대공 미사일까지 자체 제작한 대만과 브라질, 터키도 개발 과정에서 외국의 견제를 겪었다. 후발국에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전투기용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자기술이 앞서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상 후발 국가들이 개발한 제품 이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ADD 역시 선진국 수준의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추종 모델인 미국 레이시온사의 AIM-9X 사이드와 인더 기체 후미에 따라 붙은 적기에도 발사할 수 있고 조종사의 헬멧과도 연동되는 고성능을 자랑한다. 국내 기술진은 초기형 수준의 미사일 국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거리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군은 공대지 체제 개발을 시작으로 전투기의 무장 전반을 국산품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KF-X에 장착할 물량만으로도 최소한의 물량은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단거리는 쉬운 편이다. 신궁 미사일을 기반으로 미국산 AIM-9X 초기형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다. 목표 연도는 2020년대 후반. KF-X가 실전 배치돼 공군이 전력화하는 시점인 2030년대 초반부터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이어진다.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인 해군 미사일의 소형화 또는 유럽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시리즈의 성공은 KF-X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공군력 강화는 물론 KF-X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 미사일 수주전쟁의 서곡 경쟁 지열 항공 부문을 제외하면 국내 방위산업 1, 2위 업체인 한화와 LIG-넥스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 단계는 탐색 개발 업체 선정 수준이지만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사업은 우리 공군 전투기의 미사일로는 처음 시도되는 국산화 사업인데다 향후 공군이 발주할 각종 공대공 미사일 물량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공군이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미국산 전투기용 미사일 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투기용 미사일 시장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합쳐 안정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두 업체 중 누가 우세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순항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에서는 LIG-넥스원의 경험이 다소 많지만 2016년 AESA 레이더 선정 당시와 비슷하게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최대 난제는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에 숨겨진 난관은 통합. 조종사가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무장과 조종 및 감시, 화력 통제 등 복잡한 변수를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고성능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국형 전투기와 금무장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방산 전체를 직접 생산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육군의 기본화기 중 전차와 자주포를 모두 국산으로 대체해 나가고 해군도 고무보트에서 대형 상륙함까지 모두 국내에서 건조한 한국에 이제는 공군에서도 국산화 시대가 성큼 찾아온 셈이다.
전투기용 무장은 우리 방위산업의 마지막 미개척 영역이자 활용점정인 셈이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수십 발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우러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사는 지난 14일 현지에서 인도식을 하고 타우러스 첫 인도분 수십 발을 한국 공군에 넘겼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타우러스 인도식은 방위사업청과 한국 공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우러스 본사가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 슈로벤하우젠에서 열렸다. 첫 인도분 수십 발은 한국으로 이송 중이다. 타우러스 170여 발은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에 인도될 예정이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계약된 170여 발 이외에 90발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공군에 곧 배치될 타우러스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이다.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핵심 공대지 전력이기도 한 타우러스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탑재된다. 대전 상공에 떠있는 F-15K에서 발사해 평양 등 북한의 핵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가 배치되면 우리 공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타우러스 측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에 KE-BD-350K 버전을 통합하는 과정도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이 운영할 타우러스 KE-BD-350K는 독일과 스페인 공군이 각각 2005년과 2009년부터 운용하는 KE-BD-350 버전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타우러스 KE-BD-350K는 평양과 그 일대의 조밀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고가치 표적 제거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효과적인 이중 탄두 시스템을 이용해 지하 견고한 표적을 뚫는 관통력과 정밀 지역 표적에 대한 강력한 폭발 파괴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타우러스 시스템즈 측은 설명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수천 대의 폭격기를 띄워 독일과 일본 내륙 지역의 군사시설을 공습,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미국 역시 대공포에 격추되거나 사고 등으로 수천 대의 폭격기를 잃었다.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미국의 사례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아군의 피해 없이 적군을 타격하는 정밀 폭격 기술 개발에 나섰다. 전투기에서 발사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정밀 폭격 기술의 정점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정밀도가 높은 유도장치를 장착, 한 발로도 표적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 적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해 조종사의 생존도 보장한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우수한 유도 능력과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이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제공. 독일과 스웨덴이 1998년 개발해 2005년부터 운용 중인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 대전에서 북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 대공 무기의 사정권 밖에서 지상 공격이 가능해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여준다. 오차 범위가 1m 이하일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 전략시설 타격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탄두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탄두를 터뜨려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를 장착해 파괴력을 극대화했다. 유도 방식은 위성항법 장치와 관성항법 장치, 영상기반 항법 장치, 지형대조 항법 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2번과 TRN을 이용해 비행 경로에 위치한 특정 지역의 위성사진과 좌표를 미사일에 사전 입력한 후 미사일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면 열영상 장치로 지형을 촬영, 입력된 사진 및 좌표와 비교해 미사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특정 항법 체계에 의존하지 않아 전자전 공격으로
GPS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해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군용 데이터 링크 90위성을 통해 목표물 변경이 가능하다. 공군 F-15K 전투기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오리 공군은 2010년대 초까지 이스라엘제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국제 슬램-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해왔다. 1990년대 중반 도입된 파바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 수준에 그치는 데다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다. F-15K 전투기와 함께 2000년대 중반 국내에 들어온 슬램-ER 미사일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지만 도입 규모가 40여 발에 불과해 추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공군은 2008년 신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고 미국제 제품 구매를 타진했으나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얻지 못해 타우러스 미사일로 선회했다. 공군은 2013년 타우러스 미사일 170발 도입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2월 90발을 2차로 추가 구매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 전략 목표 타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량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 당국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3차 도입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공군은 충청권과 동서해에서도 북한 내륙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타격 체계의 일부로서 한반도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무기로 운용하고 있다.